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이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빠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저보다 동생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을 모신 이유는요, 이 방송보다도 제 개인적인 사심이 더 크다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정말 좀 사심을 담은 질문들을 할 텐데, 그것들이 아마 이제 그 모든 분들의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서, 예, 그게 좀 대신해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분의 저는 선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세상을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선한 마음들을 진짜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심정섭입니다. 우리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정섭 네, 님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교육 관련한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책을 내주시는데요. 정말 좋아요. 이번에도 책이 하나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 나왔었나요? 네, 이번에 그 대한민국 입시 지도라고 해서요. 그 전에 사실 이제 학군 지도에 굉장히 또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이제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느냐 그런 그렇죠. 예, 부분에서 이제 학군 상담소라는 책도 나오게 됐는데, 계속 그 주제로 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만나고 그랬을 때 제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입시 제도 이렇게 바뀌는데 너무 혼란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이제 교육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네. 좀 그런 질문들이 많이 그렇죠. 나와서 네. 사실 저도 이 책 쓰면서 제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입시 전반하고 교육 전반을 좀 이렇게 통괄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났었는데, 하나하나 좀 질문에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목차를 그때 한번 제가 먼저 요청을 받아봤었어요. 근데 너무 내가 필요한 얘기만 담겨 있는 그래서 이분 바로 모셔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섭외를 했었는데, 해외에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 또 선교 활동 해외에서도 많이 하시고 교육 사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데 귀국하시자마자 나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네. 어제 귀국하셨고요.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좀 말도 안 되게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나와주신 우리 신정섭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사적인 좀 질문들을 네.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직접적인.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고, 네. 중학교 2학년 이제 여학생의 네. 딸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켰어요. 진짜. 네네. 초등학교 때는 아예 뭐 사설 학원이라는 거 보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보낸 게 저런 것들이죠. 뭐 딸아이는 뭐 발레 학원, 네. 아들은 피아노 학원. 네.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학원을 하나도 안 보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컸었고, 이제 첫째 이제 아들은 중학교 때도 학원을 안 보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딱 1학년 첫 시험을 봤는데, 네. 그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제가 혼자 공부해서 그냥 그럭저럭 성적이 됐었거든요. 네. 첫 시험인데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제 공부에 신경을 안 쓴다라는 뭐 그런 네. 이제 기존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본인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친구들 다 다니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학원을 간 다음에 본 시험은
이게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배운 과정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데는 좀 부적합한 그런 방법이었구나 뭐 이런 좀 생각들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제 수시제도, 수능제도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이게 정시가 뭔지, 수시가 뭔지, 수능이 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마 지금 중학교 이하 애들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수능 제도가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것들이 네. 좀 효율적인 것 같은지 그런 네. 것들을 좀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원을 제가 안 보냈었는데 네. 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등학생 오빠가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중학생 딸도 네. 보내게 됐어요. 수학권 네. 하나 딱 보내고 있는데 네. 근데 보내니까 확실히 네. 성적이 올라가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보고 또 안 보낼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면 되는지, 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좀 시간이 되면은 초등학생들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까지 네.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시간을 좀 알차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예,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입 제도 있잖아요. 네네. 학력고사 세대시죠. 네네. 저도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게 네. 뭐예요, 도대체? 네. 수능은 이제 어제 우리 수능 봤는데 수학력 시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가 기본적으로 해서 지식을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거였다면 이제 수능은 이제 통합 이제 교과식으로 네네. 좀 나오고 좀 융합적 사고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버전으로 좀 만든 건데 네. 그 수능 그 자체 시험이 뭐 학력고사에서 수능에서 바뀐 것이 좀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제 요즘에 쟁점이 되는 게 수시 정시 비율이라고 그래서 예. 수능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원서를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내신 하고 또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 게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국영수 점수가 얼마만큼 맞았는가 이거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뽑아주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고 그 수능 점수에 조금 네. 비중을 줄이고 교과 내신만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비교과 활동,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네.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거. 네.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음. 그다음에 좀 논술 전형. 네. 그것도 이제 수능 비중이 조금 낮은데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죠. 예. 이 네 가지가 지금에 있는 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아마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렇죠. 전혀 모를 거예요. 이게 암호처럼 느껴지고 이게 무슨 외계어냐 이러시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학력고사 보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네. 거고요. 그때는 그냥 시험 봐서 그 점수대로 가는 거였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수능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능 시험으로 가는 게 있죠. 네네네. 그게 있고 지금 정시라고 그러죠. 정시라고 하는 네. 것들이 있고 수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수시에는 지금 내신을 보는 네. 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네, 그렇죠.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네. 봉사활동, 동아리 점수 이런 것까지 다 네. 보는 것들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시도 네 네. 가지로 좀 이렇게 수시가 좀, 크게 네 네, 가지.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하시고 다음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예.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상도 그렇고 음. 대입제도 간소화 간소화. 네, 그런 걸 이제 자꾸 추구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은 이제 점점 폐지되는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이 없어요. 논술 전형이. 아, 고려랑 서울대는 없네요. 네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폐지시켰죠. 인기가 학생부- 좀 올라가겠네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연세대는 이제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음. 입시 세부 정보로 들어가서는 논술 네. 전형은 네. 엄밀히 좀 이렇게 솔직하게 여기는 뭐 팟캐스트고 그러니까 음. 좀 그 내신이 안 좋은 특목고라든지 강남에 있는 명문고 학생들을 좀 뽑아주기 위한 전형이 아니냐. 아, 입시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조금 제대로 된 정보, 네. 그러니까 조금 너무 주변에서 카더라 하던 그런 정보가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한 또 내공은 첫째를 실패를 해봐야 둘째 때 그거 마루타. 체득적으로 예, 첫째가 그래서 마루타가 되는 경우가 많대. 그렇게 해서 좀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논술 전형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200대 1 돼요. 그래요? 예, 와. 거의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대학에서 뽑아주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네. 그냥
교통 정리가 안 된 거죠. 저기도 그러면 나 내신 안 좋은데 저기 가서 논술만 잘하면 된대라고 엄하게 서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도 있기도 해서 논술 전형을 좀 결정적으로 논술을 네.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글쓰기, 그렇죠. 예, 글쓰기를 학원이 저기 하고 네. 그 논술에 나오는 주제들 너무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주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앞으로 뭐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견해에 대해서 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거 한번 논술해봐라. 그걸 고등학생한테 물어본다고요? 이거를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우리도 못 쓴다 그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기도 그러면 하죠. 이거는 그 주제로 써봤던 사람들만 시험을 잘 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시 쪽에 계속 20년 있어봤지만 그거를 트레이닝 시키죠. 그러니까요.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니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쓰는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대학교 가서도 우리 다 리포트 쓰고 논문 쓰잖아요. 네,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게 네.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오지선다 문제를 푸는 네. 것보다 훨씬 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예. 취지는 좋은데 고등학교에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교육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분위기였고 에세이를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쓰게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러죠.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글짓기 그러니까 자체를. 그게 이제 사실은 다 사교육으로 의존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고 또 논술 전형 수시를 6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6개 네. 학교를. 예. 네네. 6개를 이제 보통 쓰게 되고 이제 이제 다른 이제 수시 6개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몇몇 육사라든지 뭐 그런 학교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6개를 쓰게 되면 잘못하면 논술 6개를 수시로 써서 이제 올킬이라는 말 보통 많이 나오죠. 수시 올킬이. 6개 올킬. 네. 다 합격?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응. 올킬.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냥 정시로 결국은 가게 되고 그런 경우들도 그걸 상당히 올킬이라고 하는구나. 네. 예. 재수 삼수로 이어지고 네네. 하여간 그런 좀 여러 가지 면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논술 전형은 네. 없어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특기자 네. 전형도 유도해서. 네. 이게 지금도 수시만 해도 벌써 4개다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신만 보는 음. 학생부 교과 전형. 네. 이 부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입시 제도가 바뀌면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특히 이제 문제기도 하거든요. 선정적인 보도를 해서 입시 제도 계속 바뀐다. 우리 애들 갖고 실험하냐. 그렇죠. 그다음에 사교육만 더 늘어난다. 학부모 분통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냉정하게 딱 그 바라보면 네. 지난 그 5, 60년간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엄밀히 말하면 내신이 중요하고 국영수가 중요해요. 우리 국정수지로 공부하라. 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 같은 명언이 네. 지금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특목고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반고를 가야 네. 되느냐 그 고민도 제일 많이 물어본 지금 질문이잖아요. 제 딸 때문에 그것 좀 네.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도 역시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네.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신이 좋아요. 내신이 좋으려면 결국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수행평가 잘하고 수행평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학생으로서의 자세. 네. 나는 뭐 특목고 가기 위해서 과학이나 뭐 영어, 국제고 가기 위해서 영어만 특출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할 거야. 네. 출결도 그냥 엉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내신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결국은 특목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수능을 보든 또 고등학교 가서도 지금 이제 우리 고1 자녀분 큰 아드님 지금 경애했지만 내신을 또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게 또 수능하고 뭐 완전히 동떨어진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같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네. 그럼 거기 가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암기 과목이야. 사실 금방 네. 좀 마음 잡고 뭐 시간, 열심히 하면 네, 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국영수 특히 영수는 네. 이게 미리 어느 정도가 이게 토대가 닦여져 있지 않으면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힘들죠.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미 또 선행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격차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사실은 영수를 좀 잘하는 토대를 잘 닦아놓은 것이 네. 지난 그 입시제도에서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가면서 네. 그냥 단순 지식만 하다가 통합사고가 안 돼가지고 조금 점수가 안 좋아진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학력고사로 단편적인 지식만 물어봤을 땐 점수가 안 나는데 통합사고를 하니까 더 좋아졌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 수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수시가 지금 너무 수시를 많이 해서 학교를 더 잘 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네. 또 수시 비중이 줄고 정시가 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좀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유불리는 엄밀히 말하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뭐 잘하는 애들은 다 그렇죠. 잘한다. 예.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음. 될 애들은 되고 음.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은 지금처럼 사교육 안 시켰는데 늦지 않았느냐. 네. 근데 조금 더 패러다임을 넓게 하면 편입도 있고 유학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네네. 편입도 예. 있구나. 편입도 있고 유학도 있고 예를 네. 들어서 요즘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기는 한데요. 예.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은 음. 어느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좀 평범한 성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그 코딩이나 전기공학 이런 쪽 하는 연구원으로 지금 인턴으로 특채가 됐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예. 어떻게 가능하냐? 대학교 지금 과정을 뛰어넘고요? 그 대학교 과정 스킵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진짜? 이게 독학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많이 우리 직장생활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 위해서 방통대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신입사원 하나 뽑았는데 네. 독학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1, 2년 내에 학점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안학교니까 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압축해서 몰아서 학부를 스킵한 거예요. 아. 지금도 약간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너무 주변에 있는 그런 좀 소음이 되는 노이즈가 있는 그런 너무 정보에 매몰되거나 막 그 네. 커피숍 토크 특히 네. 이제 엄마들의 커피숍 토크를 피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는 계속 네. 같은 저기 비교 경쟁밖에 안 하거든요. 네. 학원 정보 어디고 네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면 너무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좀 더 크게 봐가지고 사실 학부의 목을 매기 때문에 이렇게 입시 경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도 빠시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졸업한 네. 다음에 솔직히 좀 네. 우습죠, 솔직히. 네. 저희 그 전에도 나이에서 제가 보면은, 그 전에도 예.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빠시님 그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 아드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다 그랬더니 저는 애들 뭐 좀 믿고 인사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사회생활 걱정 먹고 없다. 사는데 걱정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이다. 중심을 잡으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또 막상 고등학교 학부모가 되니까 또 현실은 조금 다르게 좀 느껴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가 의무 교육이었고 음. 제가 고등학교 간 다음에 힘들면 나 고등학교 안 가도 된다. 네. 대신 이제 네 밥벌이는 네가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자까지 했었거든. 근데 대학을 가고 싶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부 그릇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치고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재수도 있고 사실 편입도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학원도 있고 유학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요, 저희.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네. 몇 가지만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잖아요, 일단. 네. 그럼 정시는 정시만 잘 보면 대학 가는 건가요? 정시는 이제 수능 100% 전형이라는 네. 것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좀 의대 같은 경우가 정시 비중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뭐 내신이나 뭐 그런 게 안 좋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능 만점 받으면 만점 받았다. 웬만한 뭐 서울대 의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연대 의대나 고대라든지 수능 100% 전형이 있고 그런 데 같은 데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럼 거죠. 수능 사실. 100%면은 내신 아예 안 보는 거예요? 내신은 거의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반영 비율이 있지만 아주 미미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신이 몇 등급까지 있나요, 요즘은? 9등급까지 있으면 네. 한 7, 8등급 받아도 네. 수능 만점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수능 100% 전형 같은 네. 거 이용해가지고. 그럼 그 말이 이해가 되겠구나. 이게 자기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수능으로 하겠어. 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그런 것들이네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사실은 내신이 7, 8등급인데 수능을 1, 2등급 받을 확률은 굉장히 조금 그렇죠. 특목고라든지 특목고 같은 경우 아주 있죠. 그런 네. 경우 아니면은 일반고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특목고에서는 자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수능 쪽에 내신 때문에. 네. 그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이제 책에서도 쓰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의외로 명문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의 그 자퇴나 일반고 유턴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그 이번에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1학기 때 네네네. 지금 이제 기말고사로 이제 가고 있지만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뭐 몇몇 자사고에서 자퇴생들이 한 몇십 명 나온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최상위급 자사고에서는 자퇴를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안에서 계속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수능도 어느 정도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약간 중하위권 어떤 자사고 좀 포지션이 애매한 그런 데서는 불안하니까 여기 뭐 내신도 잘 안 나오고 네. 그렇다고 이 분위기에서 내가 뭐 더 치고 올라가서 수능 점수를 더 올릴 자신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막 전학을 가기도 하고 일반고나 고등학교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죠. 파숑의 세상 답사기.
일단 정시나 수시나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것들은 일반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유리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들은 적절한 전략일까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게 전략을 이제 짜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사실 전제는 큰 빅피처에서 하나 좀 요즘 자주 자녀교육 특강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네. 이번에도 59만 명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59만 명. 네. 네. 그중에 4년제 대학 정원이 35만 명입니다. 35만 명. 예. 근데 지금 그럼 35만 명이 4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네. 4년 뒤에 졸업을 한다. 예. 그랬을 때 4년제 대학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뭐 이건 좀 입지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강남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들 그렇죠. 다들 가는 네. 거죠, 예, 사실. 예. 근데 우리나라 의치 한수라고 그럽니다. 의대, 네. 치대, 한의대, 뭐 수의학과에서 수의학과. 본이 말하는 이런 좀 이렇게 의사 레벨의 네. 의치 한수를 탈탈 털어도 한 10,000명 되거든요. 네네. 로스쿨은 1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받는 분이 5,000분 정도 돼요. 네. 그럼 회계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득 전문직 다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네.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뭐 이제 직장인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다 탈탈 털어도 10만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해서 30만이에요. 30만. 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35만이 대학을 가서 네. 본인이 졸업하고 나서 네. 신규 채용되는 그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건 10만이고 25만이 네. 실업 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그 제가 지금 20년 동안 우리 특례 입시라든지 아니면 편입 입시를 하면서 아이들을 한 뭐 3만 명 이상 가르치고 1,000명 이상 원서를 써주고 그렇죠. 대학을 많이 보냈는데 네네. 제 제자들의 반이 실업자고 졸업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취업한 애들의 반은 비정규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현실을 저는 조금 우리 네. 큰 그림에서나 뭐 우리 입시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그릴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예, 왜 그러냐면 그래서 결국은 상위 10에서 15%는 취업을 하고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러면 35만 중에 3분의 1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상위 10에서 15% 아무리 밀려도 30%권에 든다라고 그러면 네. 대학을 가는 의미가 있어요. 가는 의미가 있다. 근데 하위 30% 정도면은 그때 큰 기대는 별로 안 하죠. 그리고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네네. 다른 선택들하고 사회 빨리 나와서 적응을 하거나 뭐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항상 애매한 게 중간이죠. 그러네요. 이건 안 시키기도 뭐하고 예. 시켜도 아까 그러면 25만에 들지 않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가지만 네. 현실은 들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네요. 사실. 물리적으로 수용이 네.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네.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어떻게든지 대학을 가서 뭐 어떻게 해도 뭐 하나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네. 이 뭐 책을 한번 보고 거기서 이제 정보와 전략이 생겨서 뭐 차이를 바꿀 수 있는 게 5에서 10%예요. 네. 근데 그걸 한번 기대를 걸고 한번 해보시거나 네.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다면 네. 어차피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면은 대학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보다 사회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게 중요한 게 뭐 어떤 게 더 필요할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지만 학교를 다니지만 대학 뭐 학교 공부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도와주고 지나치게 사교육비에 많이 쓰지 말고 네. 그걸 아꼈다가 네네. 나중에 애가 대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공부 동기가 늦게 터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다가 사회에 나가서 적용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내가 유학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여행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업도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랬을 때 밀어줄 한 방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영어 유치원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그 한 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지치죠, 애들도. 네. 맞아요. 그리고 애들도 그 지쳐가지고 중학교 요즘 이제 중2병의 원인을 저는 네. 지나치게 어려서부터 조기 인지사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온다고 중2병. 보거든요. 그렇구나. 아이들이 뭐 가서 꿈과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네. 또 사람인데 머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중학교 2학년이 됐다고 네. 무조건 화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쌓여온 게 있었으니까 화를 내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독서도 많이 하시니까 몰입이나 동기부여에 관련된 그런 책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 그렇죠. 거기서 몰입을 제일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기 싫은 걸 시키면 몰입이 안 돼요. 그러네요. 아이들이 문제집 풀고 싶다고 땡땡을 풀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아이가 학원을 가고 싶다고 보내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 부모님이 다 이거 안 풀면 큰일 날 것 같고 학원 네.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음. 이제 그러다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 우리 빠숑님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는 좀 사교육 없이 이렇게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이거 입시 현실이 장난이 아닌데 한번 내가 제대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문제집 풀고 한번 해봐야지. 네.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학원 보내니까 성적이 쑥쑥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게 성과가 나요. 근데 어려서부터 네. 아주 그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영어 학원이라든지 문제집 너무 많이 풀고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한 5, 6학년까지 억지로 따라오거든요. 예. 그래도 그게 이제 빵 터지는 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때예요. 중2병이 네. 생기기 직전에. 그러면 이제 사춘기하고 맞물려서 통제가 안 됩니다, 거의.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둘 다 중2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는 이유가 보니까 그럼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네, 걔네들이. 그렇죠. 예. 좀 마음대로 놀게 하고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우리 입시나 교육 이거 관심을 갖고 딱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이상적인 얘기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예. 교육 현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음. 좀 어렸을 때는 조금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차피 우리는 대학을 가거나 목표가 생기고 그러면 달려야 되는 거고 네. 달려봤는데 선행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요. 많이 오해서 늦더라고요. 싶거나.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따라잡는 속도도 굉장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 잡고. 네. 우리 뭐 옛날에 우리 학력고사 시절 수능 시절에도 고등학교 때는 좀 어리부리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내 20년 갖고 안 되는데 재수 1년을 진짜 해가지고 그쵸. 대학 레벨을 두세 등급 올릴 분들도 있잖아요. 많았죠. 예. 네. 그때도 입지적인 사람들 많았죠. 그게 지금 예. 3년에도 지금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안 되면 재수도 있고 편입도 있고 유학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1년 만에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도 네. 보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그릇이 돼 있으면 그리고 그 그릇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예. 그 의지만 있으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또 싫어하는 말 중에 개천에서 용난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네네. 요즘에 인터넷 강의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대치동에 있는 일타 강사님 강의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일타 강사님들. 근데 결국은 그거를 중심을 잡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네. 일단은 감동적인 게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하자라고 네. 하는 것들인데 올 수능 시험 보신 분이 59만 명인데 이 중에서 35만 명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예, 근데 그럼 24만 명은 못 가시는 거잖아요. 뭐 네. 재수를 하든지 사회생활 시작하든지 선택을 하실 텐데 일단은 35만 명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제 생각에도 좀 다른 경로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네.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35만 명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5만 명 중에서도 상위 30% 내지는 20% 15% 내에 들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화이트 칼라, 강남권에 있는 화이트 칼라 직장들이라든지 전문직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도 좀 여기서도 한번 선택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죽도록 시키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애의 좀 이런 그릇을 좀 보면서 네. 좀 그렇게 한번 계속 그렇게 그 그릇을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몰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조금은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무조건 남들 한다고 따라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걔도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모든 제도들이 수능 제도에 몰려있다 보니까 네. 수능 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제 정시 30%, 네. 수능 70% 맞나요? 수시가 70%를 수시가 하겠다. 70%.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정시를 자꾸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이번 네네네. 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이제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것도 전체적인 수시 정시 비율로 보면은 전체 상위권 대학의 지금 수시 비율이 너무 네. 높고 거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 많다 보니까 네. 80대 20 정도 비율이니까 그 네.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좀 탑 30위권 대학 네. 그 대학 이외의 대학들은 이미 30%가 넘어요. 정시 비율이. 정시로 뽑아주는 비율이 네. 이미 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네. 30% 안에 드는 대학 중에서 이제 그 상위권 대학들인 거죠. 네. 그렇게 안 되는 데서 정시를 좀 늘려서 이제 수시에 대한 그 학종에 대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네. 학종이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판이 이제 금수저 전형이다. 깜깜이 전형이다. 네네. 공개가 안 되니까 이걸 뭐 어떻게 공평한지 모르겠다. 형평성의 논리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공개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정성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수능은 점수가 딱딱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등급이고 몇 점이고 그쵸, 다 이렇게 그쵸. 나오는데 예, 객관적 그래서 기준이 보이죠. 비교과 저기는 서류 전형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봉사 활동을 뭘 하고 동아리 활동을 뭘 하고 이거를 어떻게 점수를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는 사실은 오지선다를 풀어서 4차 산업혁명이 대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네. 교육의 좀 딜레마거든요. 네네. 그 전 세계적인 거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이상적인 특목고나 아니면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게 잘 되는 데서의 모습은 네네. 학교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네. 예를 들어 내가 PD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무슨 방송 같은 거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방송이 왜 나왔을까? 그 이런 부분에서 또 잘못된 방송으로 뭐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가? 뭐 사회 시사 교양이나 다큐는 네. 어떤 게 반응성 이런 거를 고등학교 애들이 스스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소논문도 써보고 그런 체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수시를 해본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전공을 바꾸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4년 동안 방황하는 것도 굉장히 적고.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 학력고사나 수능 초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와서 점수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년 내내 고민합니다, 사실. 내가 이게 맞는 일인가. 네, 그렇죠. 의대나 아니면 뭐 취업 잘 되는 몇몇 학과들은 빼고는 네. 맨날 고민하다가 나와서도 한 10년은 방황하죠. 그렇죠. 이거 하고 그거를 사실은 상위권에서만이라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수시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근데 일반고에서는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동아리 그렇죠. 활동이나 그리고 이미 근데 이게 이제 일반고 특목고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좋은 중상위권 자원들이 다 특목고로 가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일반고에서도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기도 쉽지 않은 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괴리가 좀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쪽 제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고등학생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실 텐데 이게 특목고랑 일반고랑 차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다 뭐 선생님들이 써주시잖아요. 네. 일반고는 거의 안 써주세요. 네. 근데 내용이 좀 특목고는 부실한 편이죠. 전교생을 다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등록금이 한 3배 정도 비싼데 그게 등록금 값이더라고요. 결국은. 잘 써주시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성스럽게 써준 그런 전형 그런 서류들을 대학 입장에서도 더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차이인 것 맞나요? 그 일반고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활동한 게 별로 활동이 없으니까. 별로 없고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목고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또 수시를 더 많이 가려고 그러니까 더 네.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써달라고 그러고 요청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 근데 사실 인천 지역의 공립 일반고들은 네. 수능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인 교육적 차원에서도 더 학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학교들도 일반고들 많이 있어요. 인천에서도요? 네, 인천 쪽에서는 좀 그런 시도들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네. 또 몇몇 지방에 있는 일반고 같은 경우들은 학종을 잘 활용하는 학교들도 사실 있죠. 네, 지금 저 네. 아들 다니는 학교도 일반고고 네. 공립학교인데 거긴 잘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네. 이제 몇몇 이제 그런 네. 의지가 있는 학교들을 좀 많이 소개할 필요. 학군적으로 보면은 네. 중계동에 있는 사립 남고 일반고들이 그런 거 좀 열심히 해주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주축적인 있습니다, 노원구나 이쪽에 이제 동부권에 있는 입지들이 이렇게 비싼 입지들은 아닌데 네. 중계동만 특별히 비싸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가 있긴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믿고만 보낼 네. 만한 그래도 네. 특목고가 안 됐을 때 네. 믿고 보낼 만한 일반고가 많은 지역 이게 이제 학군적으로는 사실은 음. 이제 튼튼해지는 이유가 되죠. 예.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정시로.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이 상위권에 더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사실 네. 약간 좀 얘기가 답이 안 됐었는데요. 네. 정시 확대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수시는 그러니까 그 학생부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정성 평가다 보니까 정량 평가가 아닌 거죠. 네.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서류로 이렇게 써주는 거니까 네. 정성 평가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늘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수능 1, 2등급 비율이 높은 학생들의 비중을 보면은요. 네. 2017년도 통계를 보면 네네. 1등이 민상고등학교거든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재원생 한 네. 200명 중에서 네. 수능 1, 2등급. 수능 1, 2등급을 다 받으면 네. 그러니까 서울권에 정시로 해서 웬만한 서울권에 있는 학교 다 갈 수 서울권 다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네. 근데 그 학생들이 74%입니다.
아마 나머지도 74%. 되게 뭐야. 나머지도 거의 3, 4등 이상 뭐 그렇겠죠? 거의 예, 되겠죠. 거의 뭐 원하면 다 가시는 예, 그렇죠. 거죠. 예. 그다음에 2등이 외대부고, 인천국제고, 현대초공고 음. 여기가 다 이제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예, 예. 네, 한일고, 상산고, 대원외고, 경기외고, 서울외고, 서울과고. 서울과고는 왜 이렇게 뭐 영재고인데 네. 왜 이렇게 좀 떨어지냐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과고는 수능 준비를 안 합니다. 아. 거의 지금 서울대라든지 서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네. 다 가고, 그다음 서울대 안 되면 카이스트, 포항공대, 예. 그다음에 뭐 유니스트 이런 네. 데잖아요. 거기는 다 수능을 보지 않거든요. 수능 아예 안 봐요? 수시로만 해. 그럼 수능 시험 안 수시 봐도 가는 수능 거예요? 점수가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 최저 등급 맞추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보는, 그런데도 이제 음. 그냥 실험하고 그렇게만 하는데도 수능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워낙에 이제 자질들이 좋은 그러네요. 학생들이기도 아까 말씀하신 하고, 대로 이게 그리고 또 이 그러네요. 학생들 가운데 이제 재수를 하거나 그래서 정시로 이제 가는 학생들은 이제 공대를 안 가고 의대로 가려고 자기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1위부터 10위까지 실제로는 한 30위까지가 다 특목 자사고 아니면은 한일고 같은 경우는 자율형 일반고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전국에서 뽑을 수 있는 그 일반고거든요. 예, 알죠. 네. 네. 제 주변 그러니까 분들 많이 갔어요. 이렇게 지금 되는 학교들이 다 수능 1, 2등급이 비율이 거의 60% 이상이 되는 적이에요. 그럼 아까 정시 비중을 네. 늘린다고 그러면 그 늘린 자리를 이분들, 일반고에 이 있는 학생들이 그 채우겠네요. 이 학생들이 네. 가고, 또 어떤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냐면은, 그러면 그 전에는 특목고 가서 내가 잘 못하고 뭐 하위 30% 들면 일반고에 그냥 가서 수시로 가는 것보다 더 못 갈 수 있었는데 네. 그걸 주저하던 학생들이 네. 무조건 특목고 가자. 그렇게 가고, 정시 들게 예, 되면 수시를 한번 여기서 잘해주니까 수시를 하고, 안 되면 여기서 정시 뭐에서 자체 경쟁도 되고 뭐 수능 그 내신 문제도 어렵게 내니까 그거 뭐 따라가고 그러면 수능 준비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고, 또 소위 말해서 학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그쵸.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수성구 이런 있죠. 부분에서 그래 거봐 우리는 수시는 안 돼도 정시 늘었잖아. 여기 와가지고 좀 내신 힘들지만 버티고 수능 대비 학원 다녀서 점수 올리면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논리들이 나올 수가 그건 있어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네. 우리 제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시 제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나 보는 그 실체적 진실과 예. 언론이나 바깥에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들 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을 다 일일이 조목조목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러니까 이거 정시를 늘려도 별로 큰 도움이 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없으니까 네. 이거를 하지 않고 뭐 수시를 더 오히려 사실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서울대 지역우수자 전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노리고 남아주는 상위권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있어야 좀 중상위권도 있는 거고 선생님들도 뭔가 수업할 분위기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반고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번 대입 제도 개편안도 원래는 작년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핵심 요지가 뭐였냐면은 수능 이걸 절대평가 과목을 예. 지금 2과목으로만 지금 할지 한문하고 제1국어하고 예. 그 또 다른 한 과목이 있었거든요. 이 과목만 2과목을 더 확대를 할지 예. 아니면은 좀 전 과목으로 수능 이 절대평가를 확대해서 이게 전과 이게 이렇게 해야지 고교 학점제라는 게 가능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 고등학교에서 수능 대비만 하지 않고 네. 수능 대비만 하면 학교가 학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선거가 맞물렸었잖아요. 지방선거. 네. 그 민감한 이슈를 그냥 1년을 토스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무슨 교육 무슨 제도위원회 뭐 해가지고 돌고 돌아 결국은 같은 결론이 났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결국은 그냥 수능 비중만 30% 늘리고 네. 절대평가는 그 2과목 정도로만 하고 예. 나머지는 더 확대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재사 그게 이제 제 입시제도 책 부록에 네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신명섭의 대한민국 입시 지도라는 책에 나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그 제도의 뭐 핵심적인 게 좀 뭐냐. 네. 우선은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 비율을 30%를 다 높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네.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상위 30군데 대학이었거든요. 네네. 거기가 안 맞는 학교들은 올려줘라. 네. 그래서 한 정시 인원이 한 5천 명 정도 이제 늘게 됐어요. 아. 정시로 뽑아주는. 예. 근데 이 부분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정시로 갈 게 많아지. 근데 과별로 다 쪼개보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사실 없고 그 이전에는 또 수시에서 결혼이 생기면 정시로 이월하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보면 다 그게 거의 30% 맞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약간 착시 현상으로 이렇게 조삼모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 형평성 있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교육의 여러 가지 고민이 미래도 대비해야 되고 네. 우리나라는 또 가장 중요한 게 형평해야 돼요. 그렇죠. 다 평등해. 왜 그러면 교육으로 우리 사다리를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유일한 사다리죠. 교육 현장의 적용 가능성도 봐야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네네. 그 결국은 좀 백년 대계적인 차원에서 좀 다 만족은 안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정치적인 논리들에 따라서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이슈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 우리 애들을 봐야 되는데 네. 좀 답답한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강남이나 특목고나 학원가 많은 데가 무조건 잘 볼 수밖에 수시도 마찬가지고 네. 정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거기서 빈틈들이 있습니다. 빈틈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못 보고 네. 우르르 다 몰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제 아는 지인이 예. 대치동에 이제 뭐 굉장히 경쟁이 심한 네. 여고에 지금 다니다가 숙명여고? 그 여중을 이제 다니다가 예. 다니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탈대치를 했어요. 그 대치동을 목동이나 아니면 목동으로. 대치동권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에서도 이제 고등학교라든 중학교 성적을 쭉 다 보면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네네. 데들이 있고 좀 주변 지역은 경쟁이 좀 덜 심한 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뭐 숙명여고라든지 아까 휘문고라든지 그런 중심에 있는 자사고나 학교들? 일반고 같은 예. 경우는 단대보거나 내신 받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뭐 중하위권 해도 딴 데 가면 네. 상위권 할 수 있는 한두 문제만 틀려도 그냥 예. 내신 등급이 팍팍 떨어지고 막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최근에 뭐 어떤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강남도 주변 분은 훨씬 더 수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학교 때 한번 애를 보내보고 난 다음에 예. 간파를 했어요. 어. 전략적으로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외곽에 있는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해서 내신 결과 나왔는데 네. 걔가 지금 전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야,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부 이제 종합진영이라는 이제 이런 거 교과가 그럼 지금 서울대 지역우수자 전형 벌써 1차 대상자가 되는 거고 지역우수자 전형 학교에서는 굴러온 복덩어리죠. 그러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는 애만 몰아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것도 현실이 사실이에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내신 1등급인 애들을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온 모 학교도 네. 전교 100등까지만 뽑아서 네. 지하 도서관에다 그렇죠. 넣어놓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네. 막 저도 그렇게 당했었거든요. 네. 근데 덕분에 뭐 학교들은 다 잘 갔는데 네. 지금도 일반 고등학교에 있으면 불구하고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네. 몰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해주는 학교가 정성이 있는 학교들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의지가 있고 그냥 나 모르니까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보다 예.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 의지가 없으면은 그쵸. 사실 그러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네. 내신은 부풀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전체를 다 이 초과상관을 태울 수 없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학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우선 미래교육 대비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그러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지선다를 우리가 언제까지 네. 하나만의 정답, 네. 세상은 하나만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많은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학력고사 제도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지선자로 미래교육, 대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것들은 좀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종합전형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에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제도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정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점수 맞춰서 가고 네, 맞아요. 그걸 졸업을 그렇게 해서 학원 문제집 풀어서 점수 맞춰서 가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했더니 직업이 있던 시대에 그 산업 시대에 살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나와도 지금 25만 이상의 실업을 맞아요. 대기표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거마저 더 줄어듭니다. 네, 맞죠. 일자리가. 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스스로 뭘 좋아하고 잘하는가 예. 그거를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것도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학종으로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네.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그래도 음. 그걸 한번 해보면서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 시험에 안 나오는 책도 좀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발 할리 책을 지금 죽도록 공부한 시점에서 어떻게 읽어요? 그 두꺼운 책을. 그렇죠. 본인이 관심 있는 책 같은 네. 거 지금 그래서 수능 위주로 너무 가면 안 된다고 자꾸 교육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렇게 하면 수능에 안 나오는 과목은 시험 공부 안 합니다. 그 아예 책도 안 봐요. 책도 맞아요. 안 보고 예. 그 과목은 자습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교교육 황폐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능으로 줄 세우게 되거나 그럴 거면 이러면. 학교 뭐하러 가 진짜. 그렇죠. 학원 다니는 게 낫죠. 그렇죠. 아니, 기숙 재석 학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나는 논리가 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또 결국은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현상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재수, 삼수 이런 사회적 비용이 또 생겨요. 어. 지금 책에도 제가 썼는데 한 해 재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5조거든요. 그럼 그 5조를 받는 산업군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교육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또 딜레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산업이 또 이제 조금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또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또 맞물려 있긴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뭐 정부 정책이나 이걸 네. 여러 가지 비판하지만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한쪽에 우리의 당면한 이익을 좀 얘기하지만 그쪽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사교육이 문제가 된다. 논술을 다 죽이고 그러면은 국문과 나오시거나 논술 관련 있는 그 청년 실업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맞물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쪽에 좀 보수 쪽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학재단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학교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갖고 좀 진보 쪽 계신 분들은 학원을 대부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도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아마 그거 무시할 수는 또 없잖아요. 자기들 또 이렇게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지 세력이기도 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풀기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피해 보는 이제 건 우리 애들이야. 근데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나 학원이나 정부에 기댈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이 제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래서 교육 독립을 해서 예. 그럼 단적으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 문이과 비율이 수능에서 지금 지난 어제 같은 경우 수능 가형을 보는 비율, 그게 네. 이과 이제 수학이거든요. 예. 그 비율이 이과가 한 30%, 나머지 문과랑 예체능이 한 70%예요. 네. 근데 20대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문과대 이과 비율이 2대 8 정도입니다. 뭐가 2고 뭐가 8이에요? 이공계를 80을 정도 뽑아주죠. 그러면 다 네. 이과 가야 되나 이거? 왜 그러겠어요? 너무 잘하시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연구직이나 공장에서 일하다가 적성이 안 맞으면은 재교육을 시켜서 인사나 총무를 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과생을 뽑아가지고 얘가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공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전반적인 저희가 이제 보통 제일 큰 산업군이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알려면 이공계 쪽이 네.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문과대 이과 아까 그러면 산업의 그 사회에서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이과 비율은 8대 2잖아요. 네. 이과대 문과 비율이 한 8대 2면 근데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의 비율은 3대 7이잖아요. 네네. 그 이과가 3이고 문과가 7이죠. 그러면 이거 안 문과가 돼. 커요? 지금 아까 완전히 그럼 거꾸로 돼 있네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경영경제를 많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인문사회라든지 아니면 예체능이 그게 예체능. 70%인 거예요. 수능 70%. 나형을 보는 인원들이. 근데 이과 수학을 보는 애들이 뭐 기하 벡터까지 해가지고 공대나 이공계를 가는 아이들이 30%인 거고. 근데 사회에서 원하는 거는 예. 그게 문과대 이과 비율이 80을 정도를 이과를 뽑아줘야 되는데. 그럼 이과만 가는 것도 굉장히 기회가 많아지겠네. 이과로 가는 것도.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입시는 기승전 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학이 안 되면 네. 직업의 반이 날아가고 과외 선택 기원의 반이 날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럼 교육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막상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 문이과 비율을 한 5대 5 정도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걸 교육 현장에서 적응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선 선생님들을 사회 선생님들이나 그런 선생님들 줄이고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 교육제도 개혁의 문제죠. 예. 쉽지가 않죠. 또 하나는 만약에 문과 수학을 하다가 이과 수학을 하잖아요. 등급이 한두 등급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얘가 문과 쪽으로 해서는 탑 3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근데 이과 수학을 해서 공대를 가면 탑 20위권을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나중에 취업할 수 있어요. 지금 문과를 나와서 만약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탑 5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공대를 나와서 삼성에 들어가면 탑 20위권도 가능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좀 대학교 순위가 좀 있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순위가 떨어지는데 이공계 나온 애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는 네네.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게 그런 이유였군요, 결국은. 예. 그러면 아이한테 그러면 진로지도 하는 입장에서 아빠가 보기에는 네. 지금 사회는 이렇고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PD를 하고 싶다. 그래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유튜브를 더 잘하고 그렇게 해서 그쵸. 네가 그러니까 공대를 가서 네. 공대 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너만의 PD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창의적인 진로지도를 해봐라.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음. 네가 지금 문과 수학을 해가지고 신방과에 가서 뭐 PD가 되면은 탑5 대학 갈 수 있는데 네. 아빠가 말하는 진로를 하면 대학은 탑 20위권을 갈 수도 있을 거야. 네. 그렇지만 미래를 본다면 이게 훨씬 더 밝은 길이거든. 그렇죠. 일하고 진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없죠. 거의 없죠. 이 학벌 사회라고 하는 이 틀. 원서 쓸 때마다 그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과냐 대학이냐의 문제에서 이게 그 자동차 옵션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탑5 대학에 경영대를 갈 수 있는데 이 친구면 탑3 대학에 인문대를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갈등이 되죠. 그렇죠. 아, 그래도 좀 여기 탑3를 가가지고 뭐 네.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걸 안 해도 뭐 되지 않을까? 네. 아무리 요즘 뭐 과가 중요하고 뭐 그렇게 해도 여전히 뭐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사회적 비용을 사실 다 톡톡히 다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한 거라서 일단 네. 1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럼 2부에서는 제가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맞습니다. 테니까 그래서 좀, 단문 단답 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네. 전반적인 지금 우리나라 수능제도 교육제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다뤄본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한 판단 준비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맞습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기초 자료를 드리고자 이 방송을 마련한 것들이니까요. 이번 1부 들으시고 또 2부 들어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1부 감사하고요. 네네. 2부 때는 좀 구체적인 답변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